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후 시간 재밌게 한번 보내봅시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같은 날은 뭐 이런 거 한번 드셔보세요. 뭐 부대찌개 같은 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대찌개 뭐 별거 있나요? 김치 넣고 햄 넣고 뭐 라면 사리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지 않습니까? 육수 넣어가지고 팔팔 끓이면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잡탕식인가 뭐 햄도 넣고 하니까 하여튼 맛있게 넣어서 한번 요리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부대찌개 생각나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거기다 소주 한 잔 그 딱 반주로 곁들이면 아주 좋죠. 낮술 먹는 건가 그러면은 저는 밤술보다도 낮술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낮에 먹고 좀 운동하면은 소화도 시키고 좋은데 이 밤에 먹으면은 과식도 하고 술도 많이 먹더라고요. 또 밤에. 그리고 또 운동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수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몸속에 다 그게 이제 남는 거예요. 살찌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술을 드시더라도 낮술을 드시라는 겁니다. 밤술을 드시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몸에 더 낫다는 겁니다. 더 좋다는 것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악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대외적으로도 고금리하고 중동 지역의 그런 지정학적 위험이 주식시장을 현재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금리는 어디 가든지 단골 소재고 이 전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백에서 백, 백 돌아갔습니다. 주중에 2290선까지 하락하는 등 1월 이후 최저점을 경신을 했고 올해를 2달 남기고 3000피의 꿈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갔어요. 벌써 3000피. 좀 잔인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대비 3.04% 하락을 해서 2302.81로 장을 마쳤는데 이 목요일 하루에만 2.7% 내렸습니다. 목요일 하루에만 올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암울한 모습이었습니다. 암울한 모습. 코스닥도 지난주보다 한 2.7% 정도 내려서 748.49로 장을 마쳤고 증권업계 따르니까 주식장을 가장 크게 끌어내린 요소가 보니까 이 금리야, 금리. 그것도 높은 금리였습니다. 이 금리가 사람 잡네요, 완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월요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했어요. 5%.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 5% 돌파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채권은요, 그 주식 대비 안정성이 높은 그 자산인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이 주식의 매력은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가는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죠. 안 좋은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날 보니까 금리가 4.8% 선으로 회귀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춥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이게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했는데 역으로는 고금리를 또 장기화할 거다. 고금리를 장기화할 거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GDP는 좋아. 그런데 결국은 금리는 오래 갈 거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니까 계절 조정 기준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4.9% 정도 증가했다고 잠정 집계를 했고요. 21년 4분기 이후에 7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인 4.7%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이 미국의 저력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항상 말해왔다고 하면서 자축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높은 금리에서 경제가 견조하다면은 그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도 괜찮다. 뭐 그런 뜻이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많은 전문가가 그 이후에 경기 냉각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던데 그 매파적인 통화 정책 유지하게
유지되게 할 것이고, 장기 금리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여름 동안에 기업 투자는 정체가 됐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소득이 이제 감소하다 보면서 수개월 내에 이제 소비 속도가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은 지정학적인 위험을 넘어서 빅테크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이번 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와 구글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주가는 내림세를 보였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떠냐? 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어요. 증시 대기 자금이죠. 투자자 예탁금 46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 예탁금이 확 떨어졌어요.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 B2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한 17조 원 수준인데 2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합니다. 특히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영풍재지, 이 영풍재지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소식이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려가 퍼지고 있고, 영풍재지는 연초부터 10월 초까지 778.85%까지 올라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지속 하락한 것에 반해서 주가가 뛰다 보니까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여의도에서는 무성합니다. 여의도에서는 무성하고 그 실체가 이제 잡힌 거죠. 이번 주 영풍재지 거래가 이제 재개되면서 하한가는 또 한 번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장 시작과 함께 이제 하한가로 직행한 뒤에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풍재지의 모회사이자 주가 조작이 함께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금속이죠. 대한금속 주가도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영풍재지의 한가가 얼마나 이어질지에 따라서 키움증권의 실적이 좌우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죠. 키움증권은 그 홀로 영풍재지에 대한 B2 증거금리를 40%로 유지를 해가지고 주가 조작 세력이 이를 대거 활용을 했는가 봐요. 활용하면서 약 4,943억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일단은 그 하한가가 이어지면은 미수금 회수가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결론은 이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키움증권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 하한가 기록 횟수에 따라서 키움증권의 손실 규모 또한 달라질 건데 거래 재개 직후 하한가가 풀릴 경우 손실은 없으나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경우 2천억, 5거래일 연속의 경우 3,5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가 조작범들은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고서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금감원, 금융이 정신 좀 똑바로 좀 차려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금리가 조금 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만간 떨어지겠죠. 뭐 영원히 금리가 오를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